오늘 컨텐츠 주제는 뭔가요? 하체 운동과 남성 호르몬과의 관계요. 아니, 근데 오늘 한숨 음, 쉬고 막 뭘 안 하시네요? 오늘 하체 운동하는 날이라서 하체 힘들어가지고 이거 하는 게 더 편해요. 하체 운동 원래 잘 안 하시나요? 하체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런데도 근육량은 평균 이상이어서 하체 운동하면 남성 호르몬 증가한다던데? 하체 잘 안 해가지고 그렇게 낮은 거 아니에요? 장난해? 시베리아 벌판에서 줄나 깔아. 아무튼 하체 운동하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한다 이거 이야기 해보자는 거죠. 오케이,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자, 하체 운동하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한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이죠. 과연 진짜일까요? 네, 진짜입니다. 하체 운동하면 진짜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우선 하체 운동이 뭔지부터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하체 운동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운동 뭐가 있죠? 스쿼시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체 운동하면 스쿼트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스쿼트의 타겟 머슬은 대둔근과 대퇴사두근이지만 종아리 뒤쪽에 위치한 비복근과 비장근도 활성화를 시키고 심지어 고중량을 다루게 되면 등에 있는 척추 기립근들과 복부 근육, 승모근까지도 스테빌라이저로 작용을 하면서 활성화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대퇴사두를 타겟으로 하는 운동이지만 전신 운동에 가깝죠.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등 근육 단백 합성에 관여하는 호르몬들은 저강도보다는 고강도의 저항 운동을 했을 때 동원되는 근육의 비율이 높을 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을 가장한 전신 운동은 인체 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기에 딱 좋은 운동이죠. 참고로 스쿼트 같은 고강도 저항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손실 때문에 싫어하는 유산소의 경우도 고강도 인터벌 훈련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은 증가합니다. 어쨌든 스쿼시 대표적인 하체 운동이다 보니까 하체 운동하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고강도 저항 운동을 통한 남성 호르몬의 분비의 증가는 근비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죠. 뭔 개소리야? 아니,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같은 것들 증가한다는데 왜 도대체 근비대가 안 생기는 거야? 궁금하시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이유는 증가된 남성 호르몬의 유지 시간입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면 남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IGF-1 등의 수치가 갑자기 피크를 찍게 되는데 남성 호르몬 상승의 유지 시간은 고작 15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입니다. 30분 안에 근비대가 가능한 사람은 없겠죠. 남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과 IGF-1도 운동 시작 후 10분에서 20분 후에 증가하지만 운동 종료 후에 약 30분 정도가 되면 기준값으로 되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운동 후에 피크 찍는 수치가 문제인데 이 그래프는 약 2주간 정상 성인 남성의 남성 호르몬 수치를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아침에 수치가 가장 높고 밤 늦은 시간 자기 전에 가장 낮습니다. 남성 호르몬 검사할 때 아침에 일찍 검사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운동을 하게 되면 15분에서 30분간 남성 호르몬이 피크를 찍기는 하지만 전체 생리적 주기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수치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여기에 그래프 하나만 추가로 비교해서 보면 위에 이 빨간 선은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200mg 1회 주입 후에 혈중 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단일에 주입했을 뿐인데도 엄청나게 올라가죠. 심지어 열흘이 지나야 보통 사람 최대 수치만큼 내려옵니다. 보통 케미컬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200에서 500mg 정도 맞으시는데 혈중 남성 호르몬 농도는 어마어마하겠죠. 운동으로 내인성 호르몬이 증가됐다고 하더라도 지속 시간이나 상승된 정도는 외인성 호르몬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남성 호르몬이 일을 하려면 근육 내 AR이라고 하는 안드로젠 리셉터와 결합 후 핵으로 전이가 되면서 단백질 합성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고강도 저항 운동을 하면 남성 호르몬의 분비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AR의 운동 전후 수치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육 내 AR 함량이 높지 않으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AR에 결합할 수 있는 남성 호르몬은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R이 아무리 많더라도 센서티비티, 민감도라고 하는데
이 민감도가 높아야 남성 호르몬과 AR이 결합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아닌 골격근 내 AR의 함량과 민감도가 근비대 반응을 예측하는 변수로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참고로 AR 함량은 어떻게 늘리고 또 민감도는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냐? 꾸준한 저항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사이즈를 키우면 골격근 내의 AR 함량을 늘릴 수 있고, 또 L카르니틴 같은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은 AR 함량과 민감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운동해도 남성 호르몬은 증가하니까 굳이 힘들게 하체할 필요가 없네요. 자, 꼭 하체 운동이 아닌 다른 고강도 운동을 해도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하체 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 전체 근육 중에 약 70% 정도가 하체에 있고, 심지어 전체 근육의 40% 정도가 허벅지에 있죠. 여러 부위를 동시에 운동을 하지 않아도 하체 운동만으로도 꽤 높은 비율의 근육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증가되고 체지방 분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또 당뇨의 위험성도 낮춰줍니다. 두 번째로, 하체 운동이 힘들기 때문에 상체 운동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체와 하체의 근육 밸런스, 협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몸을 움직일 때 상체와 하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동작이 많죠. 상하체 협응력이 떨어지면 적절한 자세나 동작을 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어느 한 부위가 보상작용을 하게 되고, 이것은 통증을 유발하거나 부상과 직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 부분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인데, 무릎 관절은 웨이트 베어링 하는 관절로 무릎 연골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했지만 무릎 관절의 수명은 아직도 고작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보조적인 치료 방법이 있지만 퇴행성 변화를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죠. 또 인공관절의 수명이 보통 15년에서 20년, 그보다 더 길다는 논문도 많이 있지만, 아무리 인공관절의 수명이 길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관절보다는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100세까지 내 무릎으로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무릎을 아껴서 잘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체 근육 중에 특히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부하가 가해진 하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부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대퇴사두근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충분히 분산시키지 못하게 돼서 결국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행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 무릎 아픈 것도 없고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 남성 30대 후반에서 40대에 접어들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은 벌써 시작됩니다. 증상만 없을 뿐이죠. 무릎 엑스레이 사진 한번 보시면 20대 무릎 사진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옆에 사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깔끔한 뼈 사진인데, 40대가 되면 뼈에 오스테오파이트도 보이기 시작하고 관절 사이의 공간도 조금 좁아 보이기도 하죠. 딱히 통증은 없을 수 있지만 이때가 관절염의 시작입니다. 이때 잘 관리하지 않으면 60대, 70대가 되면 이런 사진처럼 무릎 관절은 변하게 됩니다. 이런 퇴행성 변화를 늦출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체중 감량과 하체 운동을 통해 무릎 주위 근육을 강화시켜서 무릎 관절에 걸리는 부하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예 운동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체중 부하도 안 걸리고 무릎에 좋겠네요. 자, 누워서 아예 안 움직인다면 전신의 근위축은 물론이고 관절도 가동 범위가 좁아지게 되겠죠. 연고를 많이 사용할수록 닳아버린다고 했지만 우리는 프로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보통 10대부터 운동 시작해서 매일같이 혹독하게 훈련하고 부상도 많이 생기고 연골이 닳아서 무릎 관절이 정상일 리가 없죠. 하지만 보통 사람은 선수들처럼 과하게 운동하기도 힘들고, 또 운동 후엔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을 통한 관절의 자극, 그리고 충분한 휴식은 연골의 탄력성을 높여주고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평생 건강하게 무릎 관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체 운동을 통한 남성 호르몬의 증가가 근비대나 남성의 정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는 없지만 다른 좋은 이점들이 많으니까 꼭 하체 운동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제 해결됐어요? 결국 하체 운동 말고 다른 운동도 남성 호르몬 증가시키지만 미미하고 금비대랑도 상관없고 정력하고도 상관없는 거네. 아, 참.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줘도 결국 답정너네. 이게 정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긴 하겠지. 뭐 아무래도 허벅지 근육이 커지고 혈류량이 증가하면 뭐 그쪽으로도 혈류량이 증가할 테니까. 아니 근데 남성 호르몬 증가시켜서 뭐 하려고? 어차피 쓸 데도 없잖아.